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구에서는 장학금 전달과 김장김치 나눔을 비롯해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사상구의 6,000원짜리 보리밥 뷔페와 7,000원 하는 한식 뷔페를 소개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황당한 행정 처리에 임차인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는데요. 12년째 어려운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괴법동의 한 시장 앞 광장.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선뜻 줄서기가 눈치가 보였지만 이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 자리에 앉아 온기가 담긴 한 끼를 받아듭니다. 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게 너무 보기도 좋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식사가 전해졌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인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중학생 15명에게 2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이 전달됐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성실한 학생들을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상구에서 마련된 연말 사랑 나눔 행사. 사상구의 한 사찰의 후원으로 시작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는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 나눔을 함으로써 온정을 베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가 이 추운 또 올해는 또 더더욱 또 많이 춥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보았으면 하겠습니다. 이날 장학금 수여와 점심 식사 대접 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10kg 332박스와 라면 332박스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우리네 보통 이웃들. 겨울을 앞두고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상구에 있는 6,000원 보리밥 뷔페와 7,000원 한식 뷔페를 소개합니다. 사상구 덕포동 주택가 한켠에 있는 보리밥집입니다. 깔끔한 식당 내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반찬들. 보리밥집답게 비벼 먹을 수 있는 나물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종류만 무려 7가지. 먼저 큰 그릇에 보리밥을 담습니다. 보리밥만 먹기 싫다면 옆에 흰 쌀밥도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비빔 재료를 담습니다. 제일 중요한 참기름과 고추장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얼큰한 된장국과 구수한 달걀찜이 따로 나옵니다. 여기에 쌈채소도 있고 시원한 물김치 국물을 곁들이면 배부른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한 끼가 6,000원. 후식으로 귤과 숭늉이 있으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게 직업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하다 보면 뭐가 남아도 남겠죠.
안 난 거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재료를 뭐 이렇게 밭에서 갖다 준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부담 없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요즘 없잖아요. 가게를 운영한 지 10년 됐다는 주인장. 손맛뿐만 아니라 손기술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직접 그린 수채화들이 가게 안에 전시돼 눈길을 붙잡습니다. 이 가게 착한 가격 업소인데다 매달 한 번씩 동네 홀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니 정말 착한 가게가 맞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일요일은 쉰답니다. 참, 오리백숙과 불고기도 파는데 미리 예약해야 맛볼 수 있답니다.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식 뷔페입니다. 일단 들어서면 규모에 놀랍니다. 손님들도 많습니다. 1인분 가격은 7,000원. 먼저 계산 후 식판을 집어듭니다. 반찬은 12가지. 식판에 반찬 놓을 자리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수도 있고 비빔밥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토스트도 맛볼 수 있습니다. 달걀은 셀프로 원하는 만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남기지 말아달라고 주인장은 당부합니다. 음식을 저렴하게 많은 분들한테 제공해서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음식을 소개하려고 이것저것 빠짐없이 가져와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숭늉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가게 음식 재료는 꼭두새벽 가까운 농산물 시장에 다녀와 준비한 거랍니다. 그래서 매일 반찬도 바뀐답니다. 식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가능하고 오후 2시가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쉬고 주차장은 30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돼 보증금을 떼일 처지인 임차인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행정 처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6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30세대 중 29세대가 살고 있는데 모두 건물주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 B씨는 전세 만기로 다른 집을 구하려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전세 보증보험을 믿고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1년 연장해 재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취소했고 이어서 건물주가 잠적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겁니다. 알고 보니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29세대 전 세대가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려고 했는데 보증보험이 발급돼서 재계약을 한 거죠. 근데 발급해놓고 3개월 뒤에 취소할 거라고는, 아니 인정서가 인정을 해줬는데 그걸 몇 개월 뒤에 취소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답변은 황당합니다. 임대인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만 믿고 보증보험을 발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보증 신청인은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저희를 기망해서 허위 서류를 냈어요. 서류 자체를 그 사문서로 위조를 한 거죠. 그거를 기반으로 보증 발급이 됐던 거라, 허위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이제 보증은 취소가 된 거고, 보증 취소된 거를 다시 살리는 거는 불가능하죠. 임차인 확인,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서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은 보증보험 취소 처분을 불복하는 소송을 준비해야 할 처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한 보증공사 측의 답변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만약에 판결이 저희가 그 보증 취소한 게 위법하니 다시 원복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해야겠죠. 약관이나 이런 거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취소는 적정한 거는 맞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현장의 업무 처리는 여전히 엉망입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는 3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이거 다 전화 돌려봤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임대하고자 하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준 계약서하고 실제 계약 내용하고 틀린 거를 대조해 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나마 해보라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왜 이런 노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문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부동산 중개사들은 보증보험 증서를 믿을 수 없다면 뭘 믿고 계약을 시키겠느냐고 울상입니다. 증서대로 벌금을 받았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 믿고 중개를 하시는 거죠. 국회는 지난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6개월 시행해보고 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완 논의는 시작되겠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언제까지 하염없이 구제책을 기다려야 할지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연제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교육당국의 통합구역 조정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외곽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전교생 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4명에 불과합니다. 작은 학교는 도심에도 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전교생은 111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8명 남짓입니다. 학생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신도시 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으로 과밀학급 기준인 한 반당 28명에 가깝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작은 학교 확장형 통합구역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학교들 간에 학생 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과대 과밀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과소학교로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지원청은 학생 수 120명 이하 학교를 작은 학교로, 학생 수 800명 이상 학교를 큰 학교로 보고 모두 12개 학교의 통합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큰 학교 학생에 한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학과 입학 모두 가능합니다. 통학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작은 학교만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타 지역과 비교를 좀 했을 때 이런 학생들 유인할 수 있는 무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이번에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지원청은 작은 학교 적정 규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통합구역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인구의 지역 편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9시 반쯤 연제구의 한 내리막길을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고 차량과 건물에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운전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탈출했고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이웃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년 연탄은행에서는 연탄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기부가 줄면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연탄지게를 짊어진 사람들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곧이어 도착한 집에 연탄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창고가 좁아 연탄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걸려 연탄을 짊어진 채 한참을 기다립니다. 한 장, 두 장 쌓이던 연탄은 어느새 창고를 가득 채웁니다. 오늘 연탄 기부에 나선 사람들은 부산 지역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연탄을 우리가 지고 옮기면은 어깨가 좀 무게를 느끼지만은 어깨에 느끼는 무게만큼 그 따뜻한 이웃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 집 대부분은 고지대에 위치한 데다 좁은 골목 때문에 차량 진입마저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마음을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이런 연탄 한 장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날씨는 추워지는데 텅 빈 연탄 창고를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섰던 어르신들. 하지만 창고를 가득 채운 연탄을 보면 마음부터 따뜻해집니다. 기분이 좋지. 그래도 낼 게 있으니까 기분이 좋다 아닙니까? 방에 나 들어가가 조금 따뜻하게 해가고 그리 지내지. 부산에서 연탄 나눔이 시작된 건 지난 2004년부터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연탄을 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부를 받고 있는데 40만 장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 동안 기부된 연탄은 52만여 장에 불과했습니다. 주위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봉사자분들이 조금씩 오시기 시작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따뜻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탄 한 장의 가격은 860원 가량. 작은 정성이 모이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의 특산물은 미역입니다. 기장 해역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 미역이 탄력 있고 쫄깃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장에는 미역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종자를 사와야 하는 현실인데요. 기장 해안가 부지가 비싸고 배양시설 설비와 유지 관리까지 하기에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질 좋은 미역을 수확하기 위해서 기장형 미역 종자를 무료로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군 일광읍의 한 실내 양식장입니다. 미역이 바다에서 자라기 전 종자 배양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어느덧 미역 귀에서 따온 씨앗을 수조에서 키운 지 6개월째. 점이나 실 정도로 작은 크기지만 가이식 단계를 거쳐 바다 양식장으로 나가면 급성장하고 약 한 달 만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온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직접 해수를 끌어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크지 않고, 그리고 미역은 겨울이 될수록 더 잘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기장 해역에 맞게 이제 수온이 천천히 떨어지는 이제 생태 변화를 잘 맞춰가지고. 기장에는 미역 종자를 배양하는 업체가 없어 어민들은 대부분 전라도나 충청도 등에서 종자를 사옵니다. 하지만 수온이나 해류 등 바다 상황이 달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장수산자원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수확을 돕기 위해 씨앗 단계에서부터 기장 해역에서 적응하는 기장형 미역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미역 800톤 수확이 가능한 나물용 미역 종자 배양을 이어왔고, 다음 달 쌈 싸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쇠미역 종자도 배분을 시작합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희망종이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제 해상에서 실험을 거쳐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 이러면 어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미역 등 해조류뿐 아니라 최근 해삼 종자 배양도 성공한 연구센터. 배양 시설을 더욱 늘려 기후변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장형 해산물 종자은행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부산시 교통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위원회로 통합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 심의 안건에 지역의 구군과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미시행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 자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노선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해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산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4% 감소한 5조 2,479억 원으로 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에 791억 원을 투입하고 스포츠 활동과 예술문화 교육을 비롯한 인성교육에 637억 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5,08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부산교육청의 학교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전담기구 학교행정지원청 신설 조례가 조건부 일부 수정으로 통과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학교행정지원청을 학교행정지원본부로 수정하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통해 교직원이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다고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학교행정지원청 신설에 교사 참여를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던 부산교사노조는 수정 조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관광협회는 협회 60주년을 기념한 제50회 관광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엔 국내외 관광업계 종사자 250여 명이 초청돼 포럼과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날 포럼은 부산 관광의 변화와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의료와 해양, 마이스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편 기념 행사는 축하 공연과 관광 유공자에 대한 표창, 장학금 수여, 그리고 이웃 돕기 쌀 전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23일 오전 북구청에서 서부산 발전협의체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시와 서부산권 기초단체, 북구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동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서부산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